닥터 벤데타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대희 엄마입니다. 예, 오늘은 작은 얼굴 성형외과라는 곳에서 이제 장모 성형외과 의사가 하악골 전체 절단 수술 하다가 이제 죽인 살해한 그 권대희 군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 국민청원의 내용을 설명도 듣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동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의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국의 수술실, 특히 성형수술실은 지금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돈벌이만 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갔는데 대단히 비정상적인 수술 중에 우리 대의군은 동시수술이라고 하는 한꺼번에 여러 명을 전신마취 시켜놓고 한 명의 집도의사가 전기톱이나 이제 도구들을 들고 다니면서 자르는 형태의 야만적인 수술을 당하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주 오랜 동안 범죄 수술이 한국에서는 돈벌이 수단이 돼서 막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주 조직적이고 분업화되어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내부 자료나 어떤 증거 자료들이 나오지를 않았었죠. 근데 이제 대의군 같은 경우에 사망하고 나서 어머니가 막 백방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어떻게 해서 그 영상을 구하게 되었죠. 이 영상의 의미는 그거죠. 한국의 수술실이 완전 난장판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영상이었죠. 근데 이번 이제 국민청원은 그게 밝혀진 지가 4년이 지났는데 전혀 아무도 형사처벌되거나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형사처벌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불명확한 상황으로 가면서 지금 어머니가 이제 그 국민청원을 하게 된 내용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 먼저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에서 어머니가 이제 확보한 영상 중에 그 좀 특징적인 장면 몇 가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어머니 이거는 어떤 영상입니까? 이거는 원장이 이제 수술실에서 대의 수술실로 들어오는 장면인데 장갑을 끼고 오더라고요. 다른 방에서 이미 수술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수술 장갑은 대의를 수술하기 위해서 끼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보면 자세히 보면 피도 묻어 있고 수술복에도 지금 가운에도 피가 막 묻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옆방에 자르다가 이제 들어왔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 수술대 위에는 대의가 누워 있는 거네요. 지금. 그다음 돌아와서 장갑을 새로 다시 갈아 끼우는 거죠. 대의 수술하기 위해서 장갑을 새로 이제 다시 끼우는 장면. 끼는 장면이에요. 네, 끼는 장면. 그리고 수술 가운은 새로 갈아입지도 않고. 갈아입지 않고. 결국 이제 이런 수술 가운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말은 이 친구는 지금 수술 가운을 입는 게 환자를 위해서 환자한테 염증이나 이런 게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을 입은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몸에 피가 안 묻으려고 입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도 되는 장면인 거죠, 그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 장면은 뭡니까? 이 장면은 이제 수술 원장이 그 뼈 절제 수술 시작하고 한 20분부터 피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장면은 지금 시간이 24분이잖아요. 24분인데 피가 아마 수술볼을 다 적시고 바닥에 막 물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수동차가 그죠? 예. 그 이렇게 떨어지니까 밀대로 그냥 썰어버리는 거예요. 밀대로 그다음에. 네. 그리고 피는 내 아이의 생명인데 내 아이의 생명을 그냥 이 의사들이 체크도 하지도 않아 그냥 밀대로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외과 의사 생활을 해왔지만 이거는 어디 무슨 도살장의 장면을 좀 떠올리는데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제 우리는 더 충격을 받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뭡니까? 결국 피가 이렇게 났다는 걸 본인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뼈만 절제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피가 나는 거를 처치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게 유령 의사한테 그냥 맡기고 나가버리고 수술실 나가는 장면이. 이 아이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을 안 쓰겠다. 다음 방에 또 2명이 누워있으니까 나는 그 아이가 중요하지. 이 아이가 피 흘려가지고 죽을지 말지는 나는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나 이렇게.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동시에 3명 내지 4명을 시켜놓고 이 사람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 짓을 한다 이제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거 피가 이러면 그러건 뭐 죽건 말건 놔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럼 사실 그럼 옆방에 누가 또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여튼 옆방에서 누가 또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는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 대희가 피가 나는 여기에 처치하려고 의사가 매달렸다.
다음 아이가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2명이 누워 있었으니까 2명 사고 나는 것보다 1명 죽이는 게 낫잖아. 계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동시 수술대를 뭐라고 하느냐면 러시안 룰렛 수술대다. 그렇게 해요. 한 명은 죽어야 된다. 하는 거죠. 혹은 여러 명이 죽을 수도 있고. 요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무슨 사실 나가고 나니까 이제 유령의사가 돌아서 또 피가 멈추기를 지혈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해도 계속 피가 계속 나거든요. 엄청난 양이 나니까 이제 간호조무사한테 맡기고 나간 또 거예요. 맡기고. 예. 여기 뭐 이번은 지금 또 간호조무사인지 이 사람 간호조무사예요. 야, 간호조무사. 예, 정말 호러 영화. 간호조무사가 지금 여기도 시스테 시커멓게 지금 피가 묻어 있잖아. 시커멓게 수술 시때 시커멓게 이렇게 지금도 피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 쏟아졌죠, 그죠? 간호조무사하고 유령의사가 수술하는 그 사이에 흘렸는 피가 2000cc 이상 돼요. 사람 몸에서 일단 2000cc 정도의 출혈량이면 사실 그 자체만으로 사실 생사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죠. 이미 그 앞에 원장이 수술할 때 사실 1000cc 전후 피가 뚝뚝뚝 흐르는데 간호조무사하고 유령의사가 하면서 또 흘린 피가 한 2000cc, 2500cc 그러니까 수술 중에 3500이 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요 이번에 청원을 하게 된 이거는 이제 이 의료 사고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이 어느 특정 검사를 좀 처벌하든지 이 사람을 파면시켜 달라 어떤 그런 청원의 내용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도표가 일종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겠네요. 네, 왜냐면은 이제 대희가 죽은 원인은 간호조무사의 무면 의료행위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는 거잖아요. 그거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안 하려고 해서 내가 이 검사에 대해서 이제 프로필을 확인을 해보니까 병원 측에서 선임했는 그 변호사하고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고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예요. 대학교도 동기 같은 학번, 그 다음 고시공부도 독학을 같이 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연수원도 동기. 이 성재우 검사는 연수원을 나와서 자기가 변호사가 적성이라 해서 변호사로 간 사람이에요. 그게 전 변호사죠. 근데 그 당시에 또 친구는 검사로 갔어요. 그럼 친구는 전 검사잖아요. 근데 친구가 검사에 들어가서 1년도 안 돼가 파면을 됐어요. 파면되고 나니까 친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면직 처분, 그 면직 사건, 그거를 이 성재우 검사가 대리를 한 거예요. 면직 사건 대리를. 그게 2013년도에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놓고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친구가 있었던 그 검사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친구는 이제 변호사에 그대로고. 그래서 전 변호사, 전 검사, 현 검사, 전 변호사. 나는 이거 카르텔이라고 보거든요. 성재우 검사는 정상적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돌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희 사건을 뭉갠 걸 봐서.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막 곳곳에 다 있는데 이거는 아주 도표로 알아보기 쉽게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종의 이제 이거는 이제 사리 사욕으로 이 미꾸라지에 해당하는 이 두 사람이 완전히 그 하나의 일국의 법 체계도 완전히 망가뜨리고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어떤 막 황당한 사건들이 다 파묻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친구가 성형외과 윤 변호사가 성형외과 뭐 학회인가 그 의사인가 그 자문도 받고 자문 변호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검사가 지금 그대로 있으면은 앞으로 성형외과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범죄 수술 일어나는 이건 다 묻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뭉개버리니까 엄청 심각합니다. 윤모 씨 변호사 프로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전부 다 친구들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습니다. 강남에 본인이 얘기했어요 나한테. 친구들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다고. 그럼 성형외과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앞으로 진실 못 밝히고 계속 사건을 묻히고 이 검사가 범죄 조직을 비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검찰 조직에 들어가서 너무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변호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성재우 검사가 2018년도에 중앙지검에 왔는데 2018년도부터 이 법무부면의 성공 사례가 80건이 넘어요. 수술 범죄 혹은 의료 사고. 예, 하여튼 그 고소 형사 사건이 성공 사례가 80건이 넘더라고요. 나는 성재우 검사가 검찰에 들어와서 불기소 처분해놓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일종의 그러면 수술 범죄자들의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보면 그런 거죠. 예, 파면 당하고 네. 나가고 나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그리고 친구로 있던 사람은
검사로 집어넣어 놓고 네. 같이 그냥 일종의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수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구세주. 지금 나 같은 이제 경우에 CCTV 영상 있죠. 녹취록 있죠. 물증 완벽하게 다 했거든요. 의무기록지 13번 감정했어요. 그렇게 완벽한 물증을 증거가 차고 넘쳐도 뭉개버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처럼 물증 없는 사람은 그냥 개죽음이에요. 이 사람 다 보호해 주니까. 그럼 의사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제 범죄 행위를 하고 사람 죽는 거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죠. 난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사건 뭉개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다른 일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 의사들을 빼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실제로는 의료사고가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을 놔두고 의사를 협박했다는 정황도 사실은 그런 말도 들으셨죠? 그게 이제 윤 변호사가 피해자 변론을 한번 했었어요. 그럼 가해자가 병원이잖아요. 그 병원에 엄청 억압을 했는가 봐요. 억압했다 하는 지금 정인이 있거든요. 사례가요. 우리 같은 경우에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인데 이제 저한테는 물증이 있고 당신 둘이 친구라 하는 걸 내가 안다고 본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소리 지르지는 않았는데 이 김성은이 사건에 김성은이 엄마는 성검사가 소리를 질렀다더라고요. 피해자한테 소리를 질렀다요. 소리를 질렀대요. 그럼 하지 마라 말인가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이 엄마가 이 사건 잘못됐겠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역시나 잘못됐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한테만 소리를 안 질렀지 다른 사건에서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기가 봐주려고 하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는 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 사건을 자기 목표에 끌어당기기 위해서 정인들이 지금 다 있어요. 있어요.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 살인자들이 이제 계속 방치되는 상황으로 흐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선량한 의사들은 또 이 사람에 의해서 2차 가해 혹은 협박을 당해서 가사를 탕진하는 어떤 그런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지금 이 사진은 그럼 뭡니까? 대학교 다닐 때 홍보대사 하면서 찍은 사진. 제가 보기로도 인물이 출중합니다. 사실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서도 봐도 인물은 출중한데 광고가 막 무작위로 허용이 데모로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수술대에 누워야만이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되어버렸다는 거죠. 나는 그 허위 과장 광고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 사람을 뭉개버렸어요. 다른 나라에서 허용 안 되는 광고들이 허용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허위나 과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여하튼 그렇고 대학교 홍보대사를 할 정도까지 아이가 똑똑하기도 하고 인물도 출중했던 친구인데 터무니없게도 돌려깎기 수술이나 막 이런 그게 뭔가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외모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광고에 속아서 결국 수술대에서 누워서 더더군다나 범죄 수술을 당하다가 비명행사 살해당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 사진은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가 만든 이 성형수술 창업화라는 괴물의 희생양이다. 그죠? 그런 사진의 의미가 있겠네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 아이가 참 어머니랑 이 사진은 이제 대희하고 마지막 어버이날 행사했는 거거든요. 그 대희가 9월 8일 사고가 났으니까 코엑스에서 어버이날 마지막 행사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예, 그렇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어버이날 하고 한 3-4개월 있다가 아이가 그 괴물한테 걸려서 이제 살해당하는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거는 중환자실 사진 같네요. 네, 이거는 대희가 내사 상태로 병원에 있을 때 그 9월 26일 날 생일이었어요. 그 친구가 생일 케이크를 보내줘서 마지막 생일이에요. 자기 생일인 줄 모르겠네. 의식 한 번도 안 돌아왔죠. 네. 아이가 응급실로 실려간 이후로는 그 4,000cc 가까이 피를 쏟았는데, 그죠? 그 의식이 돌아오시. 지금 보니까 아니네. 예.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는 성형외과 의사예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수술 범죄가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대희군이나 대희군 어머님만 당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곳곳에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을
사법기관이라는 데서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2차 가해를 해서 나와서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죠, 지금.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고, 이번에 국민청원, 저는 여러분들이 이라 생각하고 동의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한테 이 일이 안 벌어집니다. 좀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근대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든지 지금 검찰 안에서 이렇게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있는 이성재호 검사가 처벌받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저는 청와대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든지 청와대 청원, 국민청원 동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동의해 주세요. 예, 살인수술실 없어질 때까지 저랑 어머니도 같이 할 거고, 앞으로 많은 피해자분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조금 진정되는 상황에 맞춰서 피해자분들 모시고 계속해서 충격적인 얘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